안녕하세요. 오늘은 외로움이라는 감정에 대해 여러분과 함께 깊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외로움은 단순히 혼자 있는 상태가 아니라 관계 속에서 소속감을 느끼지 못하고 단절된 듯한 심리 상태를 의미한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존 카치오포 교수 연구에 따르면 외로움은 개인의 면역 체계부터 심장 건강 그리고 뇌 기능까지 광범위한 영역에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연구는 퍼스펙티브즈 안 사이컬러지컬 사이언스 등 다양한 저널을 통해 소개되었는데, 사회적 고립감이 심할수록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가 높아져 장기적으로 심혈관 질환 위험이 커진다는 결과를 제시했죠. 어쩌면 중장년층 분들은 이런 외로움의 무게를 더 크게 체감하실 수도 있을 겁니다. 직장에서 은퇴하거나 자녀가 독립해 떠난 뒤 집안이 횡해졌을 때, 혹은 주변 지인들의 관계가 점차 소원해졌을 때 스스로 이제 나는 혼자구나 하는 생각이 들기 마련이니까요. 하지만 오늘 이 시간을 통해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로움이라는 감정이 결코 부정적인 측면만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어메리칸 사이컬러지컬 어소시에이션 APA에서는 외로움이 사회적 욕구가 충분히 충족되지 못해 나타나는 신호라고 정의하면서 이를 자기 자신을 돌보고 관계를 재정비할 수 있는 기회로 삼으라고 조언합니다. 즉, 외롭다는 감정을 무작정 억누르는 대신 나에게 필요한 관계의 형태나 소통 방식을 재평가하는 전환점이 될 수 있다는 뜻이죠. 물론 외로움에 대처하는 건 쉽지 않습니다. 특히 중장년층의 경우 새로운 인맥을 만드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울 수 있고, 오랜 친구들이나 가족과의 관계도 서로 살아온 환경과 상황이 달라지면서 소원해질 수도 있죠. 이럴 때 가장 먼저 필요한 건 지금 내가 느끼는 외로움이 무엇 때문에 생긴 것인가 를 진솔하게 들여다보는 과정입니다. 내가 정말로 인간관계가 부족해서 외로운 걸까? 아니면 이미 주위 사람들은 있는데도 마음을 잘 열지 못하고 있는 걸까? 혹은 단순히 일시적인 우울감이 외로움으로 표현되는 걸까? 이런 식으로 원인을 탐색해보는 거예요. 하버드 헬스 퍼블리싱에서는 감정을 명확히 인지하고 표현해보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 호르몬 수치를 안정시키는 데 효과가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 과정에서 일기 쓰기나 작은 메모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하루 일과 중에 내가 언제 가장 외로움을 느끼는지, 그때 든 생각이나 감정은 무엇인지 작성해보는 거죠. 이렇게 적어두다 보면 단순히 나 외롭다로 끝났던 감정이 좀 더 구체적으로 분류되고 그에 따른 해결책도 어렴풋이 떠오르기 마련입니다. 외로움이 점점 깊어지면 우울증 같은 심리적 문제로 이어질 수도 있으니 지나치게 홀로 감당하기보다는 주변에 적극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NIA 미국 국립노화연구소 자료에 따르면 중장년층이 우울감이나 외로움을 장기간 방치할 경우 신체적인 활동량까지 줄어들어 노화가 가속화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외로움을 다뤄야 할까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까요? 첫째로, 내가 혼자 보낼 수 있는 시간을 무작정 두려워하기보다는 나를 위한 시간으로 재정의해보는 시도가 필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우선순위가 낮아 미뤄뒀던 취미나 관심사가 있을 텐데요. 그 부분을 조금씩 실천해보면 어떨까요? 예컨대 하루 30분이라도 악기를 배운다거나 그림을 그린다거나 가벼운 운동을 해볼 수도 있고, 새로운 언어를 학습해볼 수도 있죠. 스스로 몰입할 수 있는 활동을 찾으면 혼자 있는 시간이 고통의 시간이 아니라 성장과 휴식의 시간이 될 수 있다는 점이 핵심입니다. 둘째로, 온라인 모임이나 지역 커뮤니티에 눈을 돌려볼 것을 권합니다. 사람 만나는 게 부담스러우면 온라인부터 시작해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SNS나 다양한 취미 동호회, 봉사활동 모임 등이 생각보다 폭넓게 존재하거든요. 영국 킹즈 칼리지 런던에서 발표된 한 연구에서는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취미 또는 재능을 공유하는 소규모 모임에 정기적으로 참여했을 때 고립감이 현저히 줄어들었고 심적 안정감이 높아졌다고 보고했습니다. 하지만 관계가 너무 부담스럽다고 느끼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다면 셋째로, 아주 작은 연결부터 시도해보시는 것도 방법입니다. 가령 매일 아침 주변 편의점이나 카페에 가서 직원에게 안녕하세요, 좋은 하루 되세요 한마디 건네는 것, 이웃과 사소한 안부를 주고받는 것, 이런 작은 인사가 쌓이면서 심리학에서 말하는 약한 연결 위크 타이즈이 생기죠. 이 약한 연결이 많아질수록 사회적 지지가 향상되고 외로움이 줄어든다는 게 APA의 일부 연구 결과이기도 합니다. 넷째로, 스스로를 돌보는 루틴을 정하는 것도 외로움 해소에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특히 요즘은 명상이나 호흡법 등이 중장년층 사이에서도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요. 메이오 클리닉 자료에 따르면 짧은 시간이라도 마음챙김 명상이나 호흡 훈련을 꾸준히 하면 불안과 우울감을 낮추고 정서적 안정감을 높일 수 있다고 합니다. 마음을 차분하게 가라앉힐 수 있는 시간을 매일 510분씩이라도 마련해보세요. 다섯째로 전문 상담이나 치료를 고려하는 것도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심리 상담이나 코칭,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등을 통해 내가 어떤 부분에서 외로움을 더 크게 느끼고 있는지, 혹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와 관련성이 있는지 등을 확인해 볼 수 있죠. 대개는 남에게 속마음을 털어놓는 게 쑥스럽다고 생각하시지만 한두 번 시도해보면 의외로 마음이 가벼워지는 경험을 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가 외로움은 결코 개인의 잘못이 아니다라고 강조합니다. 중장년 이후의 라이프 스타일 변화, 사회적 관계의 축소, 건강상의 문제, 경제적 고민 등 다양한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생기는 감정이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의지방 약해서 외롭다라며 자책하기보다는 이 시기에 누구나 겪을 수 있는 문제고 해결책을 찾아볼 수 있다는 쪽으로 마음가짐을 바꿔보면 좋겠습니다. 여섯째로 주변에 외로움을 호소하는 지인이나 가족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힘들겠지만 우린 언제든 연결되어 있다는 메시지를 자주 전해주는 게 중요해요. 특히 자주 연락을 못했던 가족 친구에게 요즘 잘 지내? 라며 문자를 보내보는 것만으로도 서로가 외로운 순간에 큰 힘이 됩니다.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외로움을 무조건 해소해야 할 문제로만 보진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어느 정도의 고독은 내 인생을 성찰하고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는 데 필요한 양분이 되기도 하니까요. 다만 그 외로움이 난 혼자야 아무도 없어라는 극단적 생각으로 굳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 됩니다. 끝으로 이 모든 이야기를 종합해보면 중장년층이 느끼는 외로움은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이지만 적극적인 대처와 주변의 관심을 통해 상당 부분 완화될 수 있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오늘 30분간 말씀드린 내용이 혼자라는 느낌에 지친 분들께 작은 위안이 되길 바랍니다. 관계회복 온라인 모임 참여, 취미찾기, 가벼운 인사와 명상, 전문 상담에 이르기까지 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많습니다. 저 역시 여러분이 외로운 순간을 마주할 때 여기서 함께 나눈 팁들을 떠올리며 조금이나마 마음의 짐을 덜어내시길 바라는 마음입니다. 외로움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기본 감정이지만 그 감정을 통해 자신을 돌보고 성장할 수도 있음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외로움에 대처하는 여러가지 방법과 연구 결과를 함께 나눠봤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며 앞으로도 여러분의 마음 건강과 행복을 응원하겠습니다. 항상 기억하세요. 혼자라도 결코 혼자가 아니다라는 사실을요. 감사합니다.